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뭐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 관리 능력 부자는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자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부채를 쌓는 경향이 있거나 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자산을 늘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 부자는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자신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불안감과 부정적인 마인드셋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 수준 부자는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학습에 대한 자극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부자는 다양한 인맥과 관계망을 구축하여 자신의 비즈니스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관리 능력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서 부채가 쌓인다고 했는데 그들은 고정비는 정해져 있으나 소득을 높이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소득을 높일 수 없다면 그들은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서 부채를 쌓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수입이 적은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채를 줄이고 금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법 외에도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거나 부채를 갚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절약을 하거나 비싼 물가를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바꾸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통해 직업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소득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하며 지속적인 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면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노력과 결실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부나 사회에서 제공하는 지원도 중요합니다. 너의 말에는 잘못된 점이 있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소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긴급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평소 소득이 적으니까 모아둔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금전 관리를 개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져. 적절한 답변을 다시 해줘. 제 답변에서는 일부 부분이 부적절하거나 모든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소비를 높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평소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모아둔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전 관리를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금전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부가적인 일을 하거나 더 나은 직장을 찾거나 자신의 역량을 키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득을 늘릴 수 있으면 지출과 소득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사회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를 지원하는 정책, 소득이 적은 가정의 주택 및 의료비 지원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도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비 패턴을 바꾼다는 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적극적인 절약을 하라는 말이 어불성설인 게 말했듯이 고정비, 즉 가스비, 전기세, 휴대폰 요금 등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이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고정비를 줄일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절약도 힘들겠지. 그리고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신의 역량을 키우려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소비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 그러면 또 지출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결국 부자가 되기는 힘들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드린 답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적극적인 절약을 권장한 것은 그 자체로 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경우에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정 비용으로 인해 소득과 지출 차이가 크다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지 못하더라도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출을 통제하여 가능한 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저는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기 개발을 통해 미래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권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읽거나 무료 강좌를 듣는 등 저렴하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상황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통제하여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무료 강좌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 애초에 그런 곳에서는 양질의 컨텐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최고의 노력을 통해서 최저의 효과만 보지 않을까? 반면에 부자들은 투자를 해서 조금만 노력해도 양질의 컨텐츠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 경쟁에서 계속 부자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저렴하게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이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을 읽거나 무료 강좌를 듣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책이나 강좌가 양질의 컨텐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최고의 노력을 통해서 최저의 효과만 보는 것은 일반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자들도 그들의 부를 얻기까지 오랜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그들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계획하면 저렴한 가격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상대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의 구조나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자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이 투자한 에너지 대비 결과값이 부자들의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시간은 24시간으로 똑같지? 그러면 8시간 잠을 자고 8시간 일을 하고 그들에게는 하루에 8시간의 자기 개발의 시간이 있다고 쳐보자.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8시간을 온전히 투자하면서 무료 강의와 무료 책 등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여 10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부자들은 8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하면서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서 양질의 유료 강의와 양질의 유료 책을 통해서 50의 결과값을 얻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면서 누적적으로 격차가 생기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성장을 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의 부자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냐는 거야. 아니면 부자들이 실수하거나 나태해지기만을 기다려야 할까? 네,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도 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일지라도 투자에 실패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높은 자기개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발전하는 것을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일지라도 투자에 실패할 수 있고 라고 말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는 가난한 사람들은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 그러면 누적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격차가 가난한 사람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느껴지는데, 이는 부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인 것 같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높은 자기개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윗 본문에서 말했듯이 높은 자기개발 효과는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누적적으로 부자들이 더 효과가 높을 것 같거든. 그에 대한 이유는 너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보다 잘 형성되어 있고 교육 수준도 높으며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금전 관리 능력에 대한 관심도 가능성도 더 열리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로 살 수 있는 거겠지. 어떻게 생각해? 가난한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단지 그들이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들도 투자에 실패할 수 있으며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높은 자기개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도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기회를 찾아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부자들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만의 장점과 강점을 찾아내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간의 격차는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개인의 노력과 태도, 기회와 환경, 그리고 운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여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90%의 확률로 어떤 것을 시도했을 때 성공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누적적으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10%의 확률로 어떤 것을 시도했을 때만 성공하기 때문에 낮은 확률에 기대어 자기가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낮은 확률의 인생을 걸고 그 낮은 확률에 한번 성공하지 못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재기하지도 못하고 망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할까? 사실 부자들은 10% 실패했을 때에도 그들은 다시 도전할 기회가 많거든. 부자들이 90%의 확률로 성공한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성공한 경우에도 그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이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10%의 확률로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노력하지 않고 기회가 없다는 핑계로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성공을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성공한 것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다양한 기회와 도전을 위한 기회를 찾아서 노력하면서 성공에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부자들도 그렇게 성공한 것이지 우연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90% 10% 수치적인 얘기에 집중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더 성공 확률이 높고 가난한 사람들이 낮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부자들이 시간과 노력에 대한 투자를 안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만 가난한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과 노력을 더 투하해서 높은 결과값을 얻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여분의 시간과 노력으로 또 투하를 하고 또 투하를 하면 여러 번의 기회가 생기고 그 여러 번의 기회 속에서 확률적으로 성공의 확률도 올라가지 않겠냐는 거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은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기회가 없다는 핑계로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 다만 그들의 사기가 꺾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성공 확률 차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물론 부자들도 실패할 수 있지만 부자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대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부자들이 자원과 기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높은 교육을 받아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그들만의 장점과 기회가 있으며 노력하면서 자신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부족함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다양한 기회를 찾아서 노력을 계속하며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기회를 찾아서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노력과 기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모여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성공 확률이 낮고 지속적으로 격차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네. 그리고 노력과 기회,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모여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업에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노력할 시간이 많지 않고 시간이 오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적으며 이러한 반복된 삶 속에서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생기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지?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경제적인 기반과 교육 수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더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생계 유지를 위한 생업으로 인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직접적으로 노력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상황이든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말 안 하는 입만 못하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사회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 가난한 사람들의 위치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사회적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교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거나 교육 환경이 부족한 지역의 교육시설을 지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노력과 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에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만약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자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기회의 부재는 자녀 교육, 직업 기회 주거 등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가난한 가정에서 탈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정부 및 사회 전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 비해서 노력과 시간으로 성공의 투자를 상대적으로 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이는 누적적으로 쌓여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금전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교육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네트워크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살기가 힘들어서 긍정적인 마인드셋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 자기 개발이 불가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은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덜 노력하고 성공에 덜 투자하는 것은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부족한 자원과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부자들보다 적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사회적 차원에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여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자기개발, 금전관리 등의 영역에서 개인적인 노력과 노력의 방향성을 잘 설정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기회와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사회적 지원만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위치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기회와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과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 일자리, 건강, 주거 등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영역에서는 가난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이 불합리한 교육시설과 교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시장에서는 높은 실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만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높아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가난은 대물림이라는 거네. 네, 가난은 종종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되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경제적인 제약이 많아져 교육이나 기회를 제한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성장과 발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가난한 가족은 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 일자리 창출, 자녀 보육 등의 정책적인 지원과 개인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고 개인이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노력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의 의지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금전 지원,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책,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면 개인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더 쉽게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없다면?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회적 지원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적은 자원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회와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가정에서는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네트워킹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를 위해 적절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심리적으로도 불균형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이러한 것들이 가난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기본이고, 여기에 사회적인 지원까지 더해져야지만 부자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구나. 맞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부자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교육, 직업훈련, 금융지원, 건강보험, 주거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제공되면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노력, 긍정적인 마인드셋, 사회적으로서의 지원, 이 세 가지가 전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달성이 되어야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로 갈 수 있다고 잘 설명해 주었어. 좋은 대화였어. 감사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